그 컴퓨터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처리하려면 반드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을 해야만이 처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온도 센서를 이용한다든가 온도 센서 같은 RTD 같은 거 아니면 광 센서 CDS 같은 거 CDS는 저항값이 변하죠. 비트에 의해서. RTD는 온도에 따라서 저항값이 변하고 이런 회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AD 컨버터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AD 컨버터 변환기를 알아야만이 이제 접속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겠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아날로그 신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AD 변환기를 사용해야 된다. 자, AD 변환기 일단 우리가 10비트로 분해능이 있다는 거죠. 10비트면 얼마예요? 우리가 8비트가 256까지 그럼 10비트는 1024 0부터 1024까지 분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변환 시간이 있고 내부에 2.56V를 기준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외부의 전원을 가지고 해도 됩니다. 자, AD 컨버터를 사용하려면 우리가 이제 아트메가의 모든 핀들이 전원 핀을 제외하고는 입출력으로 쓸 수 있겠죠. 디지털 입력, 디지털 출력으로는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특별한 핀들은 AD 컨버팅을 할 수 있는 핀들이 있어요. 이런 핀들이 바로 이제 PF 포트의 핀들입니다. F 포트의 핀들은 AD 컨버팅을 할 수 있죠. 무조건 이제 한 개를 한다. 그러면 PF 0에 연결하면 됩니다. 0에서 0V에서 2.56V까지 변하게 되면 디지털 값으로 어떤 값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우리는 F 포트가 AD 컨버터를 연결하는 핀이다. 기능 있는 핀이다. ADC 0부터 ADC 7까지 8개가 있겠죠. 자, 8개를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동도 되고 하니까 일단 우선 AD 컨버터로 여러분들이 졸업 작품을 만들 때 온도 센서라든가 아니면 그 CDS 광 센서를 이용할 경우에 PF 제로 연결하면 됩니다. 자, 복잡한 거는 그만두고 일단 AD 컨버팅은 CPU하고 속도가 틀립니다. CPU가 아무리 16메가라도 50에서 200kHz 사이에서 이제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D 컨버팅이 kHz의 클락을 별도로 줘야 돼요. 이 별도로 줘야 되기 때문에 먼 그 CPU 클락에서 이제 디바이드 해갖고 프리스케일을 동작시켜서 어떤 낮춰서 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16메가라면 16메가라면 얼마를 낮춰야 되겠습니까? 16메가니까 일단 16을 낮춰야 메가가 되고 메가를 다시 5분의 1로 낮춰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겨우 이제 200kHz 되니까 그거보다 더 낮춘다. 그럼 5분의 1이 아니고 10분의 1로 낮추면 되겠죠. 그럼 16 적어도 이제 160 정도 낮춰야 되니까 200을 한다면 거의 반이겠죠. 80으로 낮춰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125, 126 프리스케일을 써갖고 공급하면 이 주파수 내에 값이 되겠죠. 뭐 256 해도 이 안에 50kHz 사이 값은 되겠네요. 세팅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AD 변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떻게 변환하는지 그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통과. 그래서 AD 컨버팅이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사이클이 많이 걸려요. 이 사이클은 CPU 사이클이 아닙니다. AD 컨버터 사이클입니다.
그럼 CPU 사이클은 이거 곱하기 프리스케일 한 값만큼 또 늦어지겠죠. 여기서 이제 한 100에서 200을 더 곱한다 이렇게 보시면 한 2500 내지 3000 클락이 필요하다는 거죠. 컨버팅 끝나는데 CPU 클락 기준으로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단일 모드가 있고 뭐 여기 이제 프리러닝 모드는 한 채널만 선택하면 계속 그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AD 컨버트를 스스로 하는 거죠. 자, AD 컨버팅 결과는 이렇게 1024가 나눠졌다 이죠. 레퍼런스 전압만큼 오면 1023. 여기가 입력이 제로면 0이 나오겠죠. 요 사이의 정수값이 만들어진다. 자, 전압이 어떤 값이냐. 여기 보면 전압이 5V 그냥 넣으면 안 되겠죠. 이 속에 기준 전압이 되어 있는 게 레퍼런스 전압이 2.56V이기 때문에 2.56V 이상이 안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개인 차동 같은 경우는 개인 설정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안 쓰니까 일단 넘어가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고. 여기 지금 AD 컨버팅을 연결할 수 있는 게 8개가 있지만 AD 컨버터가 8개 있는 건 아니에요. 속에 AD 컨버터 하는 기기는 1개밖에 없어요. 그럼 차례대로 이제 셀렉트 해가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요거까지는 뭐 여러분들 신경은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뭐 회로 설계할 때는 아날로그 쪽과 디지털 쪽을 분리해서 노이즈가 타지 않도록 하고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디지털을 그냥 멈춰둘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ADMUX가 이제 멀티플렉스 셀렉션 레지스터 MUX 값에 의해서 AD 컨버팅은 한 대밖에 없는데 0부터 7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AD 변환기 제어, 여기 이제 AD 컨버팅 하라 마라 뭐 등등 컨트롤하고 변환이 끝났다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AD 컨버터 스테이터스 컨트롤 앤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A가 되겠고요. 여기 이제 AD 컨버팅 데이터가 이제 실리게 되는 거죠. 10비트니까 한 바이트에 다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이 바이트, 로 바이트, ADC 결과값이 이제 저장되어 있는 이 값을 읽으면 ADC 값이 되는 겁니다. 자, ADC MUX는 기준으로 이제 어떤 걸 선택하느냐. 0부터 이렇게 선택하는 게 있겠죠. 0, 1, 2, 3, 4 이 값에 따라서 이제 MUX가 선택되는데 이거 보면 MUX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8개니까 뭐 3개만 있으면 될 것 같다. 그게 아니고 이 3개를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차동으로 하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렇게 5개 비트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비트를 세팅해서 뭐 이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보다 샘플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여기에서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이제 저장하는 방법이 이렇게 저장되느냐, 로 비트부터 이렇게 차느냐, 이렇게 이러면 AD LAR이 0일 때는 이렇게 로 비트 이렇게 타고, 이게 1일 때는 하이 비트부터 차요. 하이 바이트가 먼저 다 차고 밑에 로 바이트에 차고 채우고, 그러면 이제 이쪽이 남고 이쪽 남는 차이겠죠. 자, 이런 예제를 보고 그냥 하면 됩니다. 이건 먹스 값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0에서부터 7까지 AD 입력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차동 선택하고 이게 이득 정폭을 몇 배 정폭시켜 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선택량이 굉장히 많아지죠. 자, 컨트롤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가지고 이제 컨트롤 하니까 AD 이네이블 비트를 가지고 1이면 AD 변환기 통지, AB 동작 정지 해주는 비트가 되겠죠. 스타트 비트가 있습니다. 스타트 비트.
자, 스타트 비트, 이 비트를 하면 어떻게 된다? 싱글 변환이 있어요. 싱글 변환이라는 것은 명령 한 번 주면 그때 한 번 변환해서 값을 가르쳐 주는 거고, 프리러닝은 그 비트에 다른 세팅을 안 주고 계속 너는 컨버팅을 해라. 필요할 때 내가 언제든지 읽어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프리러닝은 계속 동작되는 거죠. 컨버팅 하는 명령을 한 번만 주면 그 다음부터 계속 컨버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뭐 그런 내용이고, 어쨌든 세팅을 이제 해줘야 되겠죠. 클락에 맞춰줘야 됩니다. CPU 클락에 따라서 지난번에 한 128 정도 해줘야 20km 안에 들어가죠. 200km 안에 16메가로 되어 있으면 아마 128로 분주해줘야만 됩니다. 프리스케일 값을 이렇게 세팅 111로 세팅해 줘야 되는 거죠. 자, 리드 값을 어떻게 할 거냐 선택이 돼야 될 거고, 자, 뭐 LCD에 포팅하는 거고, 여기 보면 PF0에 이렇게 5V에서 0V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어떤 값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A, B, C, D 되겠죠. 반드시 포트 F를 사용해야 된다. 자, 이런 뭐 예제 회로가 있는데, 잠시 소스. 자, 프로그램을 한번 보면 자, 여기 중요하죠.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게 DDR-F에 JRX11 입력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입력으로 받아들이고, 여기 보면 이제 어떤 값을 적어줘야 되겠죠. 자, DDR-F를 주고 ADMUX에 40을 줍니다. 40은 어떻게 되느냐? ADC 제로를 선택했다는 거죠. 요걸 따라가 보면 셀렉션은 제로로 돼 있고 단극성으로 동작된다, 그런 뜻입니다. 컨트롤 앤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는 비트 이렇게 연결되죠. 레지스터 값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됩니다. 이네이블 시키고 인터럽트는 디세이블 시키고 분주비는 어떻게 하고 뭐 한다, 뭐 그런 내용이 쭉 들어있죠. 자, 여기 보면 ADC 스타트하라고 이제 이렇게 값을 주게 되면 요거 특정 비트를 1로 만드는 이제 매크로 파일이니까 헤드 파일 보면 스타트하라는 그 비트를 1로 만들어주면 오화시키면 그 비트가 1이 되겠죠. 저장하면 되고. 자, 컨버전이 완료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 비트가 이제 0으로 바뀌면 컨버전이 완료된 거고, 0으로 안 바뀌면 이제 1이면 이제 여기서 동작이 되겠죠. 그래서 완료 비트를 체크를 해서 완료가 됐으면 이제 ADC를 읽어갖고 하는 거죠. 워드로 읽겠다는 거죠. 워드로. 자, 이거는 지금 VM랩에서 이제 테스트하기 위한 거고, 두 번째 거 볼까요? 두 번째 마찬가지로 입력으로 설정하고, 이제 해당 데이터에 이렇게 인터럽트 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타트 시키고, 요건 이제 프리러닝 세팅하는 거예요. 프리러닝으로 세팅해 놓으면 한 번만 주면 계속 세팅되어 있으니까 읽어오면 되겠죠. 이거는 뭐냐면 2바이트를 읽겠다는 거죠. 워드로 읽는 거라고. 이젠플 3을 한번 봅시다. 이 입력이고, 마찬가지로 세팅했고요. 이 비트에 각각 비트의 의미하는 게 뭔지, 이 비트가 1이고 1이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 코드를 보고 찾아보면 됩니다. 레지스터 사이즈를 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값을 이렇게 밀었다는 거는 10비트 중에 마지막 끝에 있는 2비트는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10비트를 다 읽기가 힘드니까 포트 C는 8비트만 나갈 수 있으니까 10비트를 읽어서 2비트는 버리고 나머지 8비트를 여기다 출력시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중요한 거는 이제 PF0에 각각 레지스트를 세팅하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예제를 보고 응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